환자가 3명 더 추가돼 모두 27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인 70대 여성과 아들, 중국인 아내 등 3가족인데 아들 부부는 1,1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중국 광둥성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부가 현재 하루 3,000건 수준인 신종 코로나 진단검사 물량을 이달 말까지 10,000건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 후베이성 입국 제한 조치 이후 중국발 입국자가 60%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남은 우한 국민들과 중국 국적 가족들을 함께 귀국시키기 위해 조만간 3번째 전세기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생활시설은 아산과 진천이 아닌 제3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태국 북동부 지역에서 30대 군인이 쇼핑몰에 들어가 총기를 난사해 최소 27명이 숨지고 57명이 다쳤습니다. 새 보수당의 유승민 의원이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의 새 보수당과의 신설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요즘 밖에서 애들 보기 힘들어. 맞아. 마음껏 뛰어놀겠군. 현대수소전기차. 오늘 하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3명 더 나왔습니다. 모두 일가족입니다. 한국인 남편, 중국인 부인이 같이 홍콩 바로 위에 중국 광둥성에 갔다가 1월 31일에 돌아왔는데 여기서 병이 옮아온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귀국을 한 뒤에 같이 지낸 70대 어머니가 이어서 감염이 또 됐습니다. 먼저 이 상황 권영인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26번과 27번 환자는 지난 1월 31일 중국에서 귀국했습니다. 51살 한국인 남편과 37살 중국인 부인인데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중국 광둥성 지역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 내 동선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이들 부부가 후베이성을 가지 않았다면 후베이성이 아닌 중국 내 지역 체류자 중에 확진자가 나온 건 국내에선 처음입니다. 참고로 광둥성은 중국 내에서 후베이성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확진 환자가 발생하여 WHO 통계에 의하면 2월 8일 현재 1,075명의 확진 환자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들 부부가 귀국한 뒤 함께 지낸 어머니가 25번째 환자로 확진됐습니다. 지난 6일부터 발열과 인후통 등의 증세로 지역 선별진료소를 찾았다가 아들 부부보다 먼저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증상은 며느리에게서 먼저 나타났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습니다. 2월 4일 날 며느리께서 먼저 기침 증상이 있으셔서 이 며느리분이 먼저 발병하고 또 가족 내의 전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5번 환자는 현재 분당 서울대병원에 격리 조치됐고 26번과 27번 환자는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에 격리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SBS 권영인입니다. 네, 이 발표를 보면은 시어머니는 아들 부부가 중국에서 돌아온 다음에 딱 일주일 같이 지내고 또 며느리가 잔기침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는 이틀 만에 증상이 나왔습니다. 큰 증상이 없을 때도 감염자 가까이에 있으면 쉽게 옮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감염자를 찾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걸 이번 사례가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안상호 기자입니다. 중국 광둥성을 방문했던 27번 환자가 감염 증세를 보인 건 지난 4일입니다. 당시 잔기침 정도의 증상을 보였고 이틀이 지난 6일 시어머니인 25번 환자가 오한 등의 증상을 나타냈습니다. 때문에 보건당국은 일단 이번 일가족 감염이 무증상 감염일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무증상기에 접촉한 거는 아니고 며느리께서 호흡기 증상이 먼저 발생하였기 때문에 하지만 27번 환자의 증상이 상당히 가벼웠고 남편인 26번 환자는 이상 증상을 보인 사실이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 초기부터 전염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메르스나 사스에 비해서 전파력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경증부터 전염력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된다라는. 보건당국은 26번 환자가 귀국한 이후 어떤 증상을 보였는지에 대해 추가 확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확진 환자 3명이 나온 경기도 시흥시는 서둘러 확진 환자가 다녀간 선별진료소와 거주지 등을 방역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들의 동선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시설 폐쇄가 이뤄진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보건당국과 지자체 대응에 대해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동사무소는 전화를 아예 안 받고요. 시청에 전화하니까는 그 아파트에 무슨 일 있냐고 그러고 굉장히 불안하죠, 저도. 중국 내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귀국한 감염자가 확인된 만큼 관리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 26번, 27번 환자 부부가 있는 병원을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불러보죠. 자, 노동규 기자, 이 부부 상태 지금 어떤 걸로 취재가 됩니까? 네, 저는 지금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도립의료원인데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25번째 확진 환자였던 73살 여성의 아들인 51살 남성과 37살 그 아내, 다시 말해 부부가 각각 26번째와 27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고 이번에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중국 광둥성을 방문했다가 지난 31일에 귀국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입국 당시엔 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이 없어서 검역을 통과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들 부부가 들어올 때만 해도 우한이 아닌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의 입국자는 관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부부 가운데는 아내가 지난 4일부터 잔기침 증세가 나타났는데 별다른 검사를 받지는 않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시어머니인 25번째 환자가 오한 등의 증세를 느끼고 선별진료소를 찾은 뒤에 이들 부부가 어떤 자가 조치를 했는지도 아직 알려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궁금한 건 비교적 젊고 또 잔기침이라고 불리는 어떻게 보면은 무증상에 가까운 증세를 보였던 환자들의 현재 상태일 텐데 안정적이라고는 알려졌지만 안성병원 측은 이 환자들이 어떤 상태고 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성병원에 입원한 부부 등 일가족 3명의 세부적인 동선도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내일 질병관리본부가 설명할 것 같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경기도 시흥시가 관내에 있는 400여 곳 어린이집에 대해서 내일부터 휴원에 들어갈 걸 권고했다고 하니까 어린이집별로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립 안성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부가 우한에 남아있는 교민들 추가로 귀국을 시키기 위해서 가급적 빨리 전세기를 보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대로 중국 국적의 직계 가족들도 함께 데려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있는 진천이나 아산은 빼고 정부 소유의 연수원이 있는 다른 지역에서 머물 예정입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거쳐 중국 우한에 3번째 전세기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시 항공편은 중국 당국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우한으로 출발할 계획입니다. 중국과 비행 일정을 조율 중인데 이번 주 초 투입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중국 측에 이미 전달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1, 2차 전세기 때 탑승이 허가되지 않았던 중국 국적의 교민 가족도 이번엔 함께 데려옵니다. 1차, 2차 임시항공편 운항 때는 중국 국적자는 포함을 시키지 않도록 했습니다만 2월 5일 방침을 바꿔서 저희로서는 매우 환영한. 다만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직계 가족이어야 하며 장인, 장모나 시부모, 형제, 자매 등은 탑승할 수 없다고 현지 영사관 측은 밝혔습니다. 또 탑승 희망 접수는 오늘 자정까지 계속되는데 우한 교민 230여 명 중 신청자는 100여 명에 이를 걸로 예상했습니다. 3차 입국자들이 머물 임시생활시설은 아산과 진천, 기존 지역이 아닌 제3의 곳이 될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임시생활시설을 둘러본 뒤 현지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우한 교민들 함께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우한 교민들도 그에 대해서 또 감사를. 기존 지역들을 선택하진 않겠다고 말했다고 참석한 주민들이 전했습니다. 정부는 주민 거주지와 떨어진 정부 운영시설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일단은 입국 금지 조치를 중국 전체로 넓히지는 않고 현재 수준에서 병이 퍼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대신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이 혹시 갔다가 감염이 될 수도 있는 지역에 다녀온 사람들도 검사를 쉽게 받을 수 있게 조치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추가 대책 김형래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27명 가운데 4명은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처럼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제공되는 환자의 해외여행 이력 정보를 태국과 싱가포르, 일본 등 8개 국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에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주요 국가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하고 여행 이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해 의심 환자를 조기에 찾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단순 관광 목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와 지역을 방문하는 걸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지난 2월 4일부터 실시한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이후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가 약 60% 줄어들었다며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의 입국 제한 확대와 외교부의 여행 경보 상향 여부는 일단 현 상태를 유지하되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정 음압치료병상을 현재 198개에서 900개 이상으로 늘리고 역학조사 인력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초기에 감염됐던 환자들은 속속 완치가 돼서 차례로 퇴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처음 왔을 때는 상황이 좀 안 좋았던 4번 환자가 다 나아서 오늘 아침에 퇴원을 했습니다. 저희 취재로는 대부분 환자들이 상태가 괜찮아서 속속 집으로 가게 될 걸로 보입니다. 한세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한 사람은 4번째 확진 환자인 55세 한국인 남성입니다. 격리치료 14일 만입니다. 해당 환자는 중국 우한을 여행하고 지난달 20일 귀국한 지 닷새 만에 발열 증상을 보여 잦은 신고한 경우입니다. 의료진은 처음엔 고열의 호흡 곤란 증상 등을 보여 산소호흡기도 부착했었지만 닷새 전 호흡기를 제거했고 영상 진단 검사에서 폐렴 증상도 없어져 퇴원 판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명지병원에서 치료 중인 3번 환자 54세 한국인 남성과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4명 중 1명도 증상이 호전돼 의료진이 퇴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소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대부분 지금 회복기에 있습니다. 회원 기준을 지금 거의 결정한 단계에 있고 4명 중에 1명은 조만간 퇴원이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보건당국은 국내 확진자들은 모두 경증 초기 단계에서 발견돼 부작용이 크다고 알려진 항바이러스제도 쓰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접촉자로 분류돼 관리하는 중에 발견된 경우도 많아 중증도가 높지 않다는 겁니다. 60대 미만의 환자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기저질환이나 이런 게 많지 않으셔서 현재의 중증도는 그렇게 높지 않고 추가 퇴원자는 꾸준히 늘어날 걸로 보건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처음부터 취재를 계속하고 있는 남주현 기자하고 여기까지 내용 중에 궁금한 부분들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남 기자, 먼저 정부가 입국 금지 조치를 중국 전체로 넓히는 거는 조금 더 상황을 보자 현재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이유를 물어봤죠. 네, 공교롭게도 오늘 그 후베이성 외 지역이죠. 네. 광둥성에서 온 부부 그리고 그 노모가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입국 제한 지역이 확대될 거다 그런 전망이 나왔는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정부 내에서 입국 금지 확대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긴 했는데 아직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자. 그게 다수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도 있었고요. 또 중국 입장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한때 하루에 32,000명 수준이었던 중국발 입국자 수가 현재 5,000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관리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입국 제한 조치가 더 확대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신 또 조심해야 될 나라들로 8개 나라를 추가로 공개를 했는데 이게 어디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뒤에서 화면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국제보건기구가 지역사회 감염이 이루어졌다라고 확인한 나라입니다. 싱가포르,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홍콩, 마카오, 타이완입니다. 감염원이 누군지 연결고리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나온 나라들인데요. 정부가 이 8개 나라로의 여행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한 만큼 중국은 물론이고요. 이 싱가포르 등 8개 나라 여행은 당분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나라들을 다녀왔다면 귀국 후 2주 동안은 자발적으로 좀 격리를 하거나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애들 방학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다녀온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적지 저 나라들 않습니다. 이름 보니까 대상자가 많을 텐데 꼼꼼하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하이 당국이 공기 중으로도 바이러스가 퍼져 있다가 뭐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를
베이징 쪽에서 또 아니라고 반박을 했어요. 네, 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네. 공기 전염이나 분변을 통한 전파는 증거가 확실치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밀접한 접촉이 있을 때 감염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대부분 2m 안팎, 그 짧은 거리만 이동하는 침방울에 의해서 감염되더라. 그러니까 매일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라는 권고를 내놨고요. 다만 일부 확진자의 분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거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대변을 보고 물을 내릴 때 이때 아주 작은 물방울이 생기면서 공기처럼 멀리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네. 반드시 변기 뚜껑 잘 닫으라는 현실적인 조언을 내놨습니다. 경계심 높이려는 건 알겠는데 중국 쪽에서도 좀 정확한 얘기들을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네, 보면요.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꼭 중국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지역을 다녀온 사람도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얼마 전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가 있고 나서 진료소에는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앞에서 한 시민이 방역복을 입은 직원 안내에 따라 선별진료소로 들어섭니다. 서울 구로구의 또 다른 병원도 선별진료소를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7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조사 대상이 중국 외 유행 지역의 여행 경력까지 고려하게 됨에 따라 검사 수요가 더해진 걸로 풀이됩니다. 오늘 저희 병원에서 확진 검사하신 분은 총 6분이셨고요. 그분들 중에 특히 필리핀이나 홍콩, 마카오 다녀오신 분들은 중국 여행력은 없으셨지만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1,246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이는 지난 7일까지 검사를 받은 인원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현재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은 888명으로 어제보다 72명 줄었습니다. 확진자들의 접촉자 수는 1,698명으로 어제보다 278명 증가했습니다. 추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12번과 16번 환자의 접촉자가 각각 201명, 55명 증가했습니다. 확진 검사를 강화하고 또 사례를 넓히다 보면 확진 환자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정부는 이달 말까지 진단검사 물량을 현재의 3배가량인 하루 10,000건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너도 나도 몸을 사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미리 예정됐던 시험이나 결혼식은 안 갈 수가 없죠. 코로나가 바꾼 휴일 모습을 정반석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의 한 호텔 예식장.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들이 휴대용 열감지 카메라로 사람들의 체온을 일일이 측정합니다. 예식장 입구 곳곳엔 손소독제가 비치돼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온 하객들도 불안한 마음에 마스크를 착용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인분인데 안 올 수는 없고 왔는데 굉장히 망설였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랑 손 세정제 잘 챙겨가지고 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시험장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토익 시험 응시자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앞서 줄지어 손을 소독하고 체온 검사를 받습니다. 4명 중 1명꼴로 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했지만 당장 점수가 필요하거나 사정이 있는 수험생들은 단단히 채비를 하고 시험장을 찾았습니다. 취업하기 전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시험이어서 불안해도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챙겨서 보러 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한국토익위원회는 마스크를 쓴 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휴일을 맞아 성당이나 사찰을 찾은 사람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쓴 채 미사를 드리거나 절을 올리며 종교 활동에 참석했습니다. 반가워서 앞서고 싶은 분들도 당분간은 좀 참고. 꺼림칙하지만 안 갈 수는 없는 외부 행사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휴일 풍경입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지난 4일부터 정부는 2주일 후 후베이성으로 다녀온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 6시까지 총 499명이 중국 현지에서 입국이 차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탑승권 발급과 여권 확인 과정을 거쳐서 대상자를 확인했다는데 차단된 사람들의 국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국내로 들어오기 전에 현지에서 막고 있는 대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중국 상황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 있는 특파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송욱 특파원,
중국의 사망자 수가 사스 사망자 수를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현재까지 총 몇 명입니까? 네, 하루 사이 무려 89명이 숨지면서 중국 본토의 사망자 수는 현재 81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늘어난 건데요. 2003년 사스 사태 당시 전 세계 사망자 수 774명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중국 확진자 수는 현재 3만 7천여 명입니다. 네,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네, 도시봉쇄, 외출 금지 같은 이동 제한의 효과다라는 그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중국 전체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3,000명대를 기록하다가 2,0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신규 의심 환자도 지난 5일 정점을 찍은 이후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신규 중증 환자가 1,000명대에서요 80명대로 급감한 점, 그리고 발병지 후베이를 제외한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째 줄어든 것도 좋은 신호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몇 차례나 그 음성으로 나왔다가 감염자로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때문에 중국 당국은 후베이성에 한해서 진단키트를 이용한 기존 검사 외에도 결과를 빨리 알 수 있는 CT 촬영으로도 확진 판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네, 또 중국 춘제 연휴 기간에 연이어서 시행됐던 기업들의 휴무가 오늘로 끝났죠. 네,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다수 도시에서 기업들의 업무가 내일 재개됩니다. 상하이에 있는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도 내일부터 공장을 재가동합니다. 마냥 미루기에는 경제적 타격이 크기 때문인데요. 다만 전파 우려가 큰 만큼 지방정부들은요, 재택근무, 탄력근무제 같은 방식으로 유연성 있게 대처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를 처음 경고하고 이틀 전에 숨진 의사 리월리안 씨 파문은 어제 이어서 오늘 어떤 상황인가요? 중국 당국이 관련 기사와 SNS를 더욱 강하게 검열하고 있지만 추모와 정부를 비판하는 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원양 어머니의 인터뷰도 나왔는데요. 아들을 괴담 유포자로 모은 공안은 해명하라, 또 신종 코로나 최전선에서 싸운 아들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우한과 베이징의 일부 교수들은요, 언론 자유가 보장됐다면 이런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리원양 사망일을 언론 자유의 날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까지 총 64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일본의 크루즈선에선 6명의 감염자가 더 확인됐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크루즈선 내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들을 일본 내 감염자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자 6명이 오늘 새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일 요코하마에 도착한 뒤 어제까지 6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추가로 6명의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선내에 격리돼 있는 승선자 가운데 수십 명에 대해 감염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이 확진됐다는 소식은 오후에 선내 방송을 통해 승객들에게 공지됐는데 정부 공식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さらに6名の方の受精の準備を進めております。この6名の方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が確認された皆様です。 이로써 승선자 3,711명 가운데 감염자는 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낮에는 승객 가운데 지병이 있는 사람들의 치료를 위해 약 500명분의 의약품이 선내로 반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정부는 크루즈에서 감염된 확진자들을 일본 내 발생자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WHO も今回のクルーズ船の発生というのは日本の国内の発生とはいわば分けて考えておられ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일본 국내의 불안을 다분히 의식한 해명이지만 감염자가 100명에 육박해 중국 다음으로 많은 상황에서 이런 꼼수는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지금부터는 국회의원 선거를 놓고 오늘 벌어진 상황들 입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권 보수 진영끼리 뭉치는 문제는 오늘 새 보수당의 유승민 의원이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1대1로 새로 당을 만들어서 합치자. 그리고 본인도 선거에 안 나갈 테니까 물갈이를 세게 하자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받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논란이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을 1차 심사에서 걸러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연 유승민 세보수당 의원은 세보수당과 한국당이 합쳐 새 당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신설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보수는 합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개혁 보수를 위한 진심이라며 본인의 총선 출마를 내려놓는 승부수도 띄었습니다. 저의 진심을 남기기 위해 오늘 저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오로지 개혁 보수를 이룰 공천이 되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합치자. 하지만 과거 같은 친박당이나 친이당은 하지 말자. 이 두 메시지를 분명히 한 셈인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자유파의 대통합을 위해서 참 어려운 그런 귀한 결단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과 세보수당을 포함한 보수 진영의 통합 논의는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에선 희생 코스프레라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성추행 논란을 빚었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예비 후보자 자격 심사를 벌여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공천할 수 없다고 확정한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라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성추행 보도 명예훼손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확정 판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은 신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실용적 중도가 대한민국에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투쟁하는 실용적 중도의 길을 가야 합니다. 선관위가 불허한 안철수 신당 대신 당명은 가칭 국민당으로 바꿨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고 격전지로 떠오른 서울 종로에서는 이낙연, 황교안, 이낙연. 이 두 사람이 첫 유세 대결을 오늘 또 벌였습니다. 총선 넘어서 다음까지 생각하는 인물들이 맞붙는 거라서 또 전체 선거에 영향이 큰 싸움이죠.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는 지역 교통 공약을 내놨습니다. 신분당 선을 서북부로 연장하는 방안에 힘을 쏟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사업 타당성을 따지고 있는데 연장 노선에 종로구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직동 재개발 지역을 찾아 주민들도 만났습니다. 주거 환경, 산업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교통이 원활한 종로. 황교안 대표에 대해 묻자 선의의 경쟁 기대라고 이미 입장을 밝혔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관철동 젊음의 거리를 종로 출마 선언 이후 첫 지역구 행선지로 택했습니다. 공실로 임대 구한 문구가 붙은 가게들을 잇따라 방문했는데 종로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며 비싼 임대료 피해를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다 닫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 마음의 한쪽은 참 참담하다. 종로의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모교인 성균관대 등을 방문해 종로와의 인연도 강조했습니다. 이곳 광화문을 기준으로 이낙연 전 총리는 오른쪽인 사직동을, 황교안 대표는 왼쪽인 젊음의 거리를 돌면서 처음으로 동시 현장 행보에 나섰는데요. 대선급 주자들이 격돌하게 된 이번 총선에 대해 주민들은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이 더 잘 살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좋은 정책으로 서로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 마스크를 쓰고 종로를 누빈 두 사람. 빅매치에 공이 울렸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태국에서는 27명이 숨지는 총기 난사 사고가 났습니다. 태국 북부에서 제일 큰 도시에 또 그것도 제일 큰 쇼핑몰에서 현직 군인이 총을 마구 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적잖이 가는 데고 당시에도 8명이 있었는데 피해 없이 대피를 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한 발 두 발 총성이 들리는가 싶더니 기관 총소리가 이어집니다. 놀란 사람들이 쇼핑몰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시간 어제 오후 8시쯤 태국 북동부 나콘라차 시마시의 대형 쇼핑몰에서 군인 한 명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쇼핑객 등 27명이 숨지고
57명이 다쳤습니다. คือก็รู้สึกกลัวค่ะเพราะว่าเหมือนบางทีก็ได้ยินเสียงยิงปืนปะทะกันเป็นระยะเราก็รู้สึกแบบเขาจะเข้ามาใกล้เราหรือเปล่าเพราะเสียงมันใกล้มากๆค่ะแต่ตอนที่เราซ่อนอยู่ 범인은 쇼핑객 8명을 인질로 잡고 대치하다 15시간 만인 오늘 오전 태국 군경에 사살됐습니다. 총기 난사범은 인근 군부대에 복무하던 32살 부사관으로 부대 지휘관 등 3명을 살해하고 총기와 탄약을 탈취한 뒤 쇼핑몰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주택 매매와 관련한 개인적인 불만이 사건 동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인이 총기 난사 당시 상황을 페이스북으로 중계하기도 했는데 페이스북은 해당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현지 우리 대사관 측은 사건 당시 쇼핑몰에 한국인 8명이 있었지만 모두 무사히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SBS 김유수입니다. 미국 최대 영화상인 아카데미 시상식이 내일 열리는데요. 6개 부문에 올라가 있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과연 몇 개의 트로피를 휩쓸게 될지 기대됩니다. 할리우드 현지에서 김영아 기자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번화가 한복판에 초대형 천 가림막이 등장했습니다.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천막 안에선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시상식장으로 연결되는 레드카펫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곳곳이 비닐로 덮여 있었는데 시상식을 하루 앞두고 이제는 이렇게 선명한 붉은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레드카펫을 따라 곳곳에 세트들이 늘어섰고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취재진이 수상 결과를 예측하느라 분주합니다. 일단 외국어 영화들끼리 겨루는 국제 장편 영화상은 이변이 없는 한 기생충의 수상이 유력하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이와 함께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과 각본상 등 이른바 톱3 부문에 모두 후보로 올랐고 편집상과 미술상까지 총 6부문에 후보로 올라 있습니다. LA타임즈와 AP통신 등 유력 언론들은 잇따라 기생충을 최고상인 작품상의 강력한 후보로 꼽고 있습니다. It's going to win all 6. Definitely. And the director Bong Joon-ho, he's the best. 현재까지 아카데미에서 외국어 영화가 거둔 성적은 감독상이 최고였습니다. 기생충의 성적에 따라 92년을 이어온 아카데미의 역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영화계의 시선이 기생충의 성적표에 집중돼 있습니다.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에 오른 이승준 감독의 세월호 다큐, 부재의 기억 수상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할리우드에서 SBS 김영아입니다. 그렇다면 기생충같이 영어권 국가에서 만들지 않은 영화들 지금까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뒀을까요? 기생충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건지 이경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남녀주연상과 각본상은 이른바 빅5로 불립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모두 6개 부문 후보인데 빅5 가운데는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3개 부문에 올라 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이번이 92번째 열리는 건데 비영어권 영화가 작품상 후보에 오른 건 기생충을 포함해 11편에 불과합니다. 프랑스어 3편, 스웨덴과 이탈리아어 영화가 2편씩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하지만 수상작은 없었습니다. 기생충이 작품상을 타게 된다면 비영어권 영화 최초가 됩니다. 감독상은 딱 한 편 있었습니다. 모두 33편이 후보에 올랐는데 영화 로마를 연출한 멕시코 출신 알폰소 쿠아론 감독입니다. 쿠아론은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그래비티를 연출한 사실상 미 할리우드 감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본상의 경우 비영어권 영화 64편이 후보에 올라 5편이 수상했습니다. 이미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까지 받게 되면 1955년과 이듬해 2상을 동시에 거머쥔 영화 마티 이후 사상 2번째가 됩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서울 서대문구 이대역 근처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공사장 안에 있던 작업자 7명과 옆 건물 거주자 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피스텔 건물 지하 2층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의 하늘은 흐려졌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강원 영서지방에선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도 북부지방에서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기질이 악화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서서 유입되면서 동쪽 일부 지방을 제외하고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대부분 권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인 가운데 특히 서쪽 지방은 오전에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하늘 표정 자체는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0도 안팎으로 출발하면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단 대기는 계속 건조하니까 화재 예방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전국에 건조함을 달래줄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